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환경국장 이강입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옥주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정영삼 자원수산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유재 환경지도과장입니다. 정석형 생태하청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선양 식품정책과장입니다. 네, 이어서 환경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서면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강정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의원입니다. 화학물질 업체 그 사고로 인해서 관리천 그 수질 오염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여기 그 이강희 국장님을 비롯한 여기 그 과장님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좀 먼저 드리고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사업 설명서를 위주로 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페이지 15쪽에 자연순환과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그 처리하는 업체가 지금 현재 5군데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 금강환경, 서림환경, 평안환경, 송탄 평해미화사, 그다음에 평택 해성환경, 그렇죠? 예, 맞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 원가 산정하는 그 용역기관이 지금 수의계약으로 오고 있죠. 예, 맞습니다. 예. 지금 현재 어디에서 오고 있습니까? 매년 틀린데요. 제가 작년에 한 업체 이름은 미처 파악을 매년 틀립니까? 예, 틀립니다. 원래 제가 좀 그 초선 때 이제 그 복지환경위원회 있을 때 기억이라 지금은 이제 2022년, 2023년은 좀 모르겠는데 그 당시 보면 그 2018년서부터 21년까지는 그 한국경제행정연구원인가 그쪽에서 아마 맡겨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예. 19년도 21년까지 그런 기억이 좀 나는데 22년하고 23년은 이 업체가 틀리고요. 예. 저 역시나 그 객관성을 주기 위해서 매년 업체를 바꿀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거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업체가 계속 주기적으로 가다 보면 뭐 그럴 일은 없지만 뭐 여러 지금 저 신문지상이나 이런 데 보면 업체와의 뭐 유착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뭐 종종 또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업체를 좀 수시로 좀 바꿔서 하는 거는 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수집운반업에 그 5군데에다가 지금 저희가 생활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을 주는 게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총액적으로? 현재 저희들이 그 630억 총액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620억 정도요. 620억. 예. 지금 이제 그 생활폐기물 업체에서 그 지금 이제 원가 계산할 때 산정할 때 지금 그 법인세법을 적용합니까? 아니면 표준품세법을 적용하고 있습니까? 법인세법하고 표준세법하고 두 가지 다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고시한 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위한 원가 계산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감가상각 방법을 구입비 구입가를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 및 세금 계산서를 근거로 개별 산정하며 차량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환경부에 의해서 법인세법으로 계산하고 있고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 일부는 지금 이제 아까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뭐 유류비라든가 뭐 차량 그 무슨 비인가요? 그 수선비라든가 정비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표준품세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일부
그 정당이라든가 일부 신문에 의해서 보면 환경부가 고시한 법인세법으로 계산한 산정한 그 금액과 표준폼셈법, 이게 정부에서 정한 거죠, 이게 그렇죠? 예. 정부에서 사용하는 표준폼셈법으로 사용했을 때 금액이 차이가 난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실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근데 이제 일부 주장하는 신문들이나 기사를 보면 정당이나 이런 데서는 일부 정당에서는 그 표준폼셈법으로 계산을 하는 게 뭐 그 법인세법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가격이 싸다. 근데 왜 환경부가 고시한 법인세법으로 굳이 하느냐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혹시 그런 내용 알고 있습니까? 현재 얘기는 들었고요. 제가 올해 이제 처음 발령을 받았는데요. 이 문제는 그 조만간 좀 정확히 좀 파악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한번 갖겠습니다. 비교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굳이 환경부에서 고시한 방법대로 법인세법으로 꼭 가야 되느냐. 근데 일부 아까 얘기했지만 일부 항목들은 또 표준폼셈법을 사용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환경부에서 고시한 대로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법인세법으로 꼭 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표준폼셈법으로 가도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은 한번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예. 그 만약에 표준폼셈법으로 계산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하면 또 아까 마냥 그 법인세법으로 했을 때 그 원가가 나오는 그 산정한 금액하고 표준폼셈법으로 했을 때 금액을 한번 비교해서 아무래도 이제 전략이 된다면 전략이 되는 쪽으로 가는 게 혈세 낭비를 위해서도 훨씬 낫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거에 대한 그 한번 저거는 해주셔야 될 것 같고 한번 파악은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뭐 제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가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이거 워낙 금액들이 크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하신 한 대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19쪽을 보면 생활 폐기물 재활용 관리 부분에 있는데 재활용 부분들로 이렇게 보면 지금 반입 수수료가 톤당 단가가 상승을 했어요. 예, 13만 9,650원에서 14만 700원 정도,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그 생활 폐기물 아파트에서 나오는 뭐 쓰레기 봉투에다 이렇게 담아가지고 버리는 그 생활 폐기물은 매립지로 갔을 때는 지금 가격은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뭐 7만 원 전후가 되지 않을까 그러는데 맞나요? 현재 전체적으로 저는 죄송합니다. 이게 저도 아직 본래는 예, 김포 매립지나 뭐 이런 데로 그거를 매립으로 들어갔었어요. 그러고 이제 일반 폐합성 수지들이죠. 일반 예. 폐합성 수지들은 소각장으로 가는데 소각장으로 가면 이제 태워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한 톤당 뭐 그 지금 25만 원 이상 가고 뭐 거기다가 또 부가세까지 합치면 뭐 27만 원, 8만 원 가다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거를 이제 통합해서 지금 에코센터로 들어가다 보니까 아마 통합 단가로 해가지고 뭐 생활 폐기물 그 순수한 생활 폐기물 그거하고 일반 거기서 나오는 나머지 소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들까지 전체적으로 다 합쳐서 통합 단가로 아마 14만 원 돈을 이렇게 넣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맞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 근데 좀 전체적으로 보면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비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아무래도 매립지로 갈 부분들이 양이 많아요. 그게 양이 많고 소각으로 갈 것들은 양이 적은데 아마 민자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수익을 보존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하나 더 궁금한 거는 이 BTO 시설이죠. BTO 시설, 그 BTO 시설에서 나오는 슬러지들 있잖아요. 예, 그 슬러지들이 본래는 녹생토로 갔었죠. 녹생토나 이런 데로 가다 보면 톤당 가격이 상당히 낮아요. 그런데 에코센터가 생기면서 에코센터랑 협약을 위해서 그 녹색토로 들어가던 그 슬러지들도 에코센터 쪽으로 다 들어가서 통합 단가로 지금 이렇게 이제 그 계산해서 넣어주는 거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워낙은 싸게 들어갈 거를 비싸게 주는 거죠 지금. 그러나 이제 뭐 그 민자가 투자한 금액들이나 이런 거를 감안을 해서 아마 그런 차원으로 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수 처리하는 데들은
하숙가나 뭐 이런 데서는 녹색토로 들어갈 거를 더 돈을 더 들이다 보니까 지금 자연순환가 일반회계를 일부분을 보전해주고 있죠 지금. 아닌가요? 그 하숙가 쪽으로 특별회계로. 현재 그 내용은 없습니다. 사실인데요. 예. 지금도 저는 그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었고요. 그 확인 좀 한번 해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일부는 아마 그 저기 보존해 주는 거로 좀 특별회계 쪽으로 이렇게 보존해 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파악을 해보시고 그 만약에 저쪽에 그 어딘가요? 그 에코센터에서 처리를 못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고장이 난다든가 아니면 점검을 한다든가 그러면 쉬다 보면 들어오는 물량들이 워낙은 딱 맞춰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남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이제 뭐 전에 어떤 문제가 됐었냐면 그 하수 처리장에서 그 박스에다 담아가지고 그 보관하고 막 이러다 냄새가 나고 막 이런 현상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좀 빨리 반출해서 녹색토로 나가버리면 좋은데 아마 그 협약서 때문에 아마 그게 안 됐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한번 하숙가랑 조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지도과는 너무 고생이 많으셔가지고 그래도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궁금사항이 드니까 지금 그 화학물질 업체에서 사고가 난 그 관리천 부분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통수 이후에 현장에서 느끼는 특이 사항은 없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고 원인 행위자 거기에는 저희가 구상권 절차를 거치고 있고 소송 법률 대리인을 지금 선임 과정에 있습니다. 그 업체가 사실은 이제 뭐 정확한 파악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파악할 때 과연 구상권을 받아줄 수 있는 만큼의 지금 여력이 있겠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의문점을 갖거든요. 만약에 그거를 못 받았을 때는 화성시랑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우선은 이제 저희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그 회사 여건을 확인하기 위해서 채권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파생되는 여건들 우선 파악이 되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화성시가 됐든 환경공단이 됐든 관계기관이 됐든 하는 것들은 소송 법률 대리인들하고 경과적으로 이제 검토를 더 해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총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아직 뭐 픽스된 금액은 아니고 지금 각 부서에서 취합하고 추정하는 금액들은 78억 원가량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사실은 전 대응하는 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두 가지 정도를 실수한 것 같아요. 하나는 워낙은 그 업체에서 뭐 화학물질에 관련된 보관을 하던 뭐를 하던 그런 업체면은 1차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지시설 같은 게 본래는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돼 있던 게 원인이고 또 이제 그 불을 끄면서 그 상류에서 이제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그 관리청까지 들어오기 전에 그 조그만 그 배수로인가요? 하천인가 그렇죠? 예? 용수로인가요? 용수로가 있습니다. 네, 용수로가 하나 있죠. 거기를 막았으면 애초부터 막고서 아마 불을 껐으면 동시에 같이 들어갔으면 좀 덜 피해가 왔을 텐데 좀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근데 뭐 그 지나간 일이고. 근데 제가 좀 하나 좀 궁금했던 사항이 그럼 관리천 부분에서도 중간중간에 저희가 이제 뚝을 막아서 차단을 시켰잖아요. 늦게나마. 그러고 이제 뭐 물차나 아니면 지정 폐기물차들을 이용해서 처음에 이제 이렇게 많이 퍼내고 그랬었는데 왜 그때 거기 그 관리천 옆에 있는 그 국가 땅들이 있었는데 한 1,500평 정도가 그쪽에 저수지라도 만들어서 저수조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일단 뭐 양수기나 이런 거를 이용해서 빨리 퍼내고 그쪽에서 같이 동시에 나갔으면 좀 빨리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그게 왜 안 된 겁니까? 저희도 이제 계속 진행을 하면서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을 주신 것처럼 애초에 이제 화성시 소재인 그 원인 행위 업체 측에서 그 여건들을 좀 가졌으면
하는 뭐 그거 공감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그 안에 보관된 물질이 어떤 물질인지 알고 소방 과정에서 그 대응을 좀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뭐 그게 새벽 시간, 밤 시간에 이루어져 가지고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여건 여지는 없었던 상태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 올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류지 관련해서는 저희도 국가 땅이나 국공유지, 특히나 이제 국토부나 기재부 땅들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바로 옮기는 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옮길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 설계를 해보니까 저희가 10,000평 정도 이제 진행을 하면 그 안에 담수할 수 있는 양이 3만 톤 정도? 그걸 깊이로 봤을 때는 1m 이상 떴을 때. 그런데 그걸 하고 나면 그거를 또 운반을 해야 되고 그리고 추후에 사후에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나 여지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3만 톤이라는 톤이 추정 톤인데 하천상에서 보관되는 양은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떠낸 양이 활성탄 제하고 14만 1,000톤 정도 이렇게 했는데 그 농지를 그것만 볼 게 아니고 그 인접 농지를 보다 보니까 그 영역을 다 담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하고 환경공단하고도 검토를 계속 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도입 못한 부분이 그런 사항이 제일 큰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뭐 끝난 거니까 앞으로는 뭐 그런 매뉴얼들은 앞으로 좀 세워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고생은 하셨습니다. 고생은 하셨고 다만 이제 앞으로 물꼬를 텄다고 하지만 일부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불안감을 아직도 갖고 있어요. 오염이 안 되겠느냐. 그리고 또 주변에 그 양교리 같은데 일부 주변들은 그 지하수를 쓰는 마을들도 지금 있고 주변에 뭐 축사라든가 아니면 뭐 비닐하우스 작물 재배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수질 오염에 대한 부분, 땅 오염도에 관련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좀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6쪽에 오성 르네상스 사업 추진이 있는데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추진이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전체 보상은 다 끝난 거죠? 지금 보상은 좀 거의 마무리됐고요. 지금 그 자전거 도로, 자전거 광장 쪽 그리고 이쪽 여성도 쪽 그 언덕 전망대 쪽으로 해서 토공 지금 이동 작업하고 있고요. 거기 그 나무에 있는 부분 가이시 캐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지상문은 거의 다 철거해서 나가 있고 그 주변에 이제 농지 이제 그 농로로 이용하던 주민들 창내리 분들은 이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민원 들어온 거 좀 처리 검토 좀 진행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1차 감정 평가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고 뭐 1년이 지나면 다시 또 2차 감정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 1차 때 해결이 안 돼서 1년 동안 또 뭐 지가 상승에 의해서 2차 때는 뭐 보상이 더 나오는 경우가 분명히 발생했을 거라고 봐요. 그때 자금을 제때제때 지금 확보를 못한 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로 인해서 지금 1차, 2차, 3차 감정평가 과정을 거치면서 한 번에 예산 확보를 했으면 그래도 돈이 좀 보상비나 이런 것들이 적게 들어갈 텐데 이게 이제 제때제때 못하다 보니까 뭐 2차 1년 지나면 다시 감정평가 해야 되고 그럼 지가 상승해서 감정평가가 더 나오고 뭐 3차 하면 또 역시 똑같은 상황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일정 부분 또 그 혈세가 낭비된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게 한 얼마 정도 좀 1차 했을 때 전체적으로 했다고 치면 지금 전체적으로 한 얼마 정도의 혈세가 더 들어간 겁니까? 제가 지금 보상 그 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세부적으로 좀 기억을 좀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쪽 지역에서는 크게 재평가 하더라도 중투위 지투위 중투위로 진행하면서도 그 크게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뭐 인상돼도 그 뭐 집가 상승에 대한 그 약간의 변동 그 정도 큰 그 저기는 차지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계에 거친 거는 이제 공탁을 진행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거의 다 보상된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 누리광장 그 밑으로 해서 이제 또 창내 습지가 또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맞습니다. 사람들 많이 찾아오고 거기 불빛 비춰지고 또 이제 그 창내리 쪽에서 그 길 건너 쪽에서
농사 짓다 보면 뭐 일정 부분 또 농약이나 뭐 이런 거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 수질이 오염된 것들이 그쪽으로 밑으로 내려오면서 습지에 영향을 줄 수도 또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좀 잘 하셔서 습지가 좀 안전하게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만 더 취지를 들면 지금 덕목 습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덕목 습지 지금 본래 조성을 해놓고 거의 방치하다시피 했거든요. 지금 혹시 덕목 습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덕목님? 정목 습지도 이제 가보긴 했는데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저희도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그건 이제 안전출장소에서 지금 관리하는 걸로 좀 알고 있고요. 예, 그 세부적인 거는 좀 저희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몇만 평을 조성을 해서 그쪽으로 이제 뭐 일정 그 네, 제가 생물들을 갖다 옮겨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글쎄. 그게 안중출장소에서 처음에 데크 조성해서 관리를 했었는데요.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올해 예산을 세워서 지금 정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제초하고 그다음에 데크 유지 보수, 안내판 설치 요 정도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조금씩 보수해서 관리나에 나갈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그 몇만 평 조성해놓고 솔직히 거기도 제대로 관리 못하면서 창내 습지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윤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화 의원입니다. 환경국은 평택시 전체 예산의 한 8% 정도를 집행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이제 경정 예산이 211억, 그래서 이래 추경 2,022억을 집행하시는데 자원 순환가가 많습니다. 그렇죠? 뭐 청소 쪽에 이제 자원 순환가가 추경 말고 전체 일회 추경까지 해서 1,100억 정도 좀 집행하고 계신데 뭐 다른 국도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예산 편성 또 집행 결산 과정에서 세심한 그 관리 감독을 좀 해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 사업 이게 통계목 변경에 의해서 일단 뭐 올라와 있어요. 뭐 예산이 아니고 그렇죠? 네. 왜 변경을 한 거죠? 통계목을? 이게 환경부 지원 사업 이제 국비가 포함된 사업인데요. 환경부에서 이 통계목 변경 민간 위탁 말고 직접 시에서 요구한 하라고 지금 요구가 있어서 그렇지 않으면 국비를 감액하겠다고 요구가 있어서 지금 통계목을 변경했습니다. 지금 민간 뭐 사회단체에서 이거를 이제 퇴치 사업을 좀 펼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보충 자료를 좀 보면 일단 보조 사업자로 대응을 시키는 사유가 뭐가 있어요? 별도의 사유가? 이게 보통 환경 보전 활동 지원 사업 할 때 보통 환경 단체들이 요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보통 들어왔고 그래서 그거 연계해서 왜 어려운 일을 사서 자청을 해서 이걸 하죠? 단체에서 지원하는 사업 보통 신청을 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자료가 이제 보여서 이야기하는 건데 네. 퇴치량 같은 경우도 연도마다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어느 때는 이 퇴치 식물이 많이 자라지 않아서 적게 하고 어느 때는 많아서 많이 하고 이런 건 아닐 텐데 이 사업 성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 계신가요? 그냥 예산 보조금 얼마 안 되니까 주고 나중에 그냥 사업 성과 뭐 사진 몇 장 받고 뭐 이 정도로 끝내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요거는 사업 진행을 하면 결과 보고를 다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처리한 양이라든가 인거는 저희가 뭐 실제적으로 가서 몇 킬로를 수거를 했는지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하여튼 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네. 예산이 적절하게 잘 사용이 될 수 있게끔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승두 소하천 정비 사업 이게 지금 계속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상당히 많은 예산이 이제 투입이 되는데 이거 최종적으로 언제 금년 말이면 다 끝나나요? 지금 목표연도는 금년 말로 좀 마무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금년 여름철이 어떻게 될지 지금 몰라서 지금 목표연도는 그렇게 잡고 있는데요. 약간 이제 그 여름철 기후에 따라서 조금 폭우 오는 걸 봐서 약간 좀 연장될 수 있는 소진이 있습니다. 그 소하천 뚝방길로 해서 그 일반 시민분들이 산책로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건 아시죠? 네, 지금 그 1단계 완료된 쪽에 네. 예, 다니는 걸 봤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중간에 이제 그 교량 같은 거를 놓다 보니까는 이제 단절이 돼 있어요. 그런 부분도 조금은 좀 배려를 시민들을 위해서 보행 통로 확보를 좀 해주심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체적인 사업 완료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달보호센터 건립 추진 이 국비 사업이에요. 시비는 뭐 거의 안 들어가죠. 한 6억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사업이긴 한데 일단은 지적을 하자면 이 공식 문서에 왜 평택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거 안송천 아닙니까? 평택강이 이제 표현을 이제 그 규모도 그렇고 또 예전에 저렇게 그 쓰던 용어에 보면은 이제 평택강이라는 그 평택강이 아니라 그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그 유사한 용어를 썼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시 찾아서 복원해서 하던 이런 그런 부분은 일단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안성천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네. 맞는 거죠. 지도에 평택강이라고 안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일단 기본적으로 원칙은 지켜주십사. 그 애양심에 불타는 거는 알고 있겠는데 공식적인 문서라든지 지도 뭐 이런 데서는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고 평택 소위 얘기하는 평택강 진이천의 수달을 어떻게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수달을 봤다는 또 뭐 체증을 하거나 기록 사진이나 뭐 이런 게 사실 있습니까? 그 야행성이라고 그 밤에 본 거는 좀 없는데 지금 지난번에 작년이죠. 그러니까 그 문화재청에서 그 전문 교수들하고 거기에 그 관계된 분들이 한번 그 답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오성광장 그 현장에서 같이 이 관련된 논의를 하고 그 팽성대교 밑으로 해서 쭉 다 전반적으로 흘렀는데 그 수달에 먹고 이제 배설한 분비물을 발견해 갖고 그 부분이 이제 있다라는 부분을 판정을 짓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걸 한번 본격적으로 용역을 하면서 좀 진행해 보자 이렇게 했던 일단은 뭐 좋습니다. 이제 뭐 국비를 받아 와서 이런 거 이제 건립을 해서 또 뭐 수달을 보호하고 뭐 이런 뭐 일련의 과정 다 좋은데 일단 수달이 전혀 일단은 발견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걸 추진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좀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 보호센터를 이걸 이제 건립을 하게 되면 다른 천연기념물 동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야생동물들. 그렇죠? 네. 이 수달만 유독 이렇게 120억씩 투입해서 보호센터를 건립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왜 건립을 하죠? 저희가 이제 그 제 짧은 지식이지만은 이제 그 전문가들 오셨을 때 문화재청 관계자들하고 같이 대화했을 때 이게 이제 야행성으로 이제 이동 거리가 한 12km 정도 된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경기도 쪽 이쪽 일대에 이 부분이 없고 강원도 그 강원도에 하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 적지가 이 정도의 여기에 위치적으로 한번 해볼 만하다. 제가 2, 3년 예. 전에 오산천에 이제 수달이 발견이 돼서 그 정치권에서 이제 이 경기 남부권을 수달 벨트로 좀 묶어서 이걸 뭐 보호를 하자 뭐 이런 움직임이 있어서 저도 한번 참석을 한 적이 있었는데 뭐 취지는 100% 인정을 하지만 수달을 보지도 못했는데 보호센터를 먼저 건립을 한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설령 건립을 하더라도 수달보호센터가 아니라 그냥 야생동물 보호센터라든지 뭐 이렇다라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아니 보이지도 않는 수달을 놓고 보호센터를 먼저 만든다? 그럼 안 나타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건립하다가.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명칭이라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수달보라고 한 이유는 아마 여러 가지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 중에 좀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충분히 뭐 이해는 하겠지만, 뭐 계속 누차 계속 말씀드리지만 보이지도 않는 보지도 못한 수달을 보호한다고 센터를 만든다라는 게 참 너무 앞서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보는 거죠. 그래서 뭐 일단 뭐 시작은 하신다니까 뭐 이해는 하겠지만 수달이 나타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이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유정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정화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7페이지 깨끗한 경기 만들기 시군 평가가 있었고 우수시군 상사업비를 받은 것 같습니다. 이 내용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작년에 이제 우리 전체적인 자원 순환에 대한 그 경기도 시군 포상에서 저희들이 상을 받아 상사업비 1억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5천을 썼는데 작년에 5천을 내역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그 우리 공무원들 그 해외 선진직 견학해서 1,660만 원을 썼고요. 사무관리비, 그러니까 고동면 사진 전시회라든가 현수막 제작하는데 840만 원 썼고요. 그 통북동 환경감시 쉼터와 행복을 입양 사업 안내연판 하는데 2,500을 썼습니다. 그래서 5천을 썼고요. 올해도 이제 이걸 5천만 원을 배정 받아서 이 준하는 사업으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을 다른 자원순환 분야 사업비로 활용을 하시겠다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보면 21페이지 다회용기 재사용부터 그 뒤에 사업들 3가지 정도가 연결 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다회용기 재사용에 관련한 내용들은 전반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고요. 그리고 필요한 내용이다라는 것은 이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올라온 사업들이 매칭 사업이긴 합니다만 12, 35%, 국비 50%, 도비 15% 해서 올라온 내용인데요. IT 기반 시스템 접목을 하겠다. 그리고 리플컵 앱을 통해서 다용컵 대여 및 수거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고객 및 카페 CS 관리까지 연결을 하고 통계 산출을 하겠다라고 해주셨어요. 이 수거 현황 모니터링을 해서 데이터를 어디에 활용될 예정인가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아니, 이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세요. 네, 일단. 그 순환 데이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여기에서 나온 데이터를 어디에 활용하실 것인지만. 예, 그럼 그걸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저희들이 작년에 그 환경부를 통해서 그러니까 일회용 컵 말고 다회용 컵을 분야별로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저희들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걸 뭐 카페에 일회용 컵을 쓰라고 내려둔 돈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1월 달에 그 우리 환경부에다가 신청을 저희들이 해가지고서 딴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시를 하게 되는데 그 웹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20개소를 현재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 뒤에 이제 다 나와 있는 내용이라 예. 그래서 요 데이터를 어디에 수집된 데이터를 어디에 활용할 계획이십니라고 여쭤보는. 저 20개인데요. 그 전체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전체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거든요. 현재 저희들이 20개를 했을 때 그러면은 우리가 얼마 많은 효과를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걸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그 저희들이 1년에 약 33억 개에 대한 그 종이컵을 일회용 컵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회용 컵 하나가 52g의 탄소 배출을 한다고 그 KBS 보도 사항입니다. 아니 나와 그게 있고요. 예. 그게 아니고요. 과장님. 지금 20개 소에서 예. 시범 사업을 통해서 확산을 할지 말지 이런 결정을 하기 위한 데이터로 활용할 거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별도의 앱 개발이 필요한 게 아니라 현재 운용이 되고 있는 리필컵 앱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지금 사용 계약을 해서 체결해서 월 이용료가 또 발생을 하겠네요. 예, 저희들이 그 카페에 그러니까 카페도 깔아야 되고 사용하는 사람이 다 웹을 다 깔아야 됩니다. 그 비용이 1년에 2,200 현재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월 이용료를 포함한 금액입니까, 이게? 2,200에 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그 시스템으로 컵을 누가 사용하고 있고 아니 구축 용역 이게 구축 비용이 인 거예요? 아니면은 웹을 현재 기존에 있는 웹을 저희들이 사서 쓰는 겁니다. 시민들이 사용하게 되는 그 사용 계약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아니면 월 이용료가 다 포함된 내용인 거예요? 전체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럼 더 이상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 건가요? 현재 20개소인데요. 향후에 저희들이 100개소 이상이 됐을 때 다시 한번 저희들이 그 업체랑 그 내용을 협약을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20개소 카페에 체인점도 있고 개인 업체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이제 체인점들하고도 다 협의가 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협조가 다 된 건가요? 현재 예산이 CS 고객 관리까지 다 할 거면? 예산이 안 썼기 때문에요. 그런 내용은 아직 그 준비를 하지 않았고요. 저희들 하게 되면은 이 소사발 카페 거리 거기부터 지금 시작을 해보려고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럼 예산이 추가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명확하지 않은 내용일 수도 있겠네요. 이- 현재 올해는 예산 추가된 건 없고요. 확대를 하게 되면은 그 이 내용 중에 보면은 저희들이 다용 컵을 먼저 사야 돼요. 그 컵이 업소당 150개를 현재 저희들이 줘야 되는데 올해는 3,000개를 삽니다. 이런 비용들이 계속 추가되는 비용입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이제 아예 컵을 만들어서 줘야 되는 사업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다회용 컵 보급 홍보 및 지원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컵을 또 제작을 해서 나눠주게 되어 있네요. 예, 홍보도 해야 하고 예, 컵 이용 고객에게 회원가입 포인트랑 쿠폰도 줘야 하고 가맹점에게 리워드 포인트도 주고 다회용 컵을 제작함으로 인해서 이게 전체적인 사업 내용은 탄소 중립에 입각해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사실 텀블러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적극 활용함으로 인해서 이게 탄소 중립이 실현이 되는 것인데 제작하는 데 들어가는 데 탄소 발생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국가적으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 예산이 과연 꼭 필요한 지금 현재 필요한 것인지는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다회용기 세척에 관련한 내용이 또 이어져 있습니다. 관련해서 업체를 통해서 세척을 하는 상황도 또 주어져 있는 거죠. 현재 컵을 불결하다는 생각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컵을 다 저희들이 세척 소독해서 다 저희들이 업소마다 다시 계속 그 바꿔드리는 내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근본적인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23페이지에 보면
다회용기 세척기 설치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건 또 12, 100% 해서 잡으셨고, 그 내용은요. 네. 상사비 받은 걸로 해서 표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도서관, 배달의 장당 2개소, 행정복지센터, 비전이동 중앙동 2개소, 본청, 본관, 신관 4대를 설치하시는데 이게 매월 유지관리비도 또 들어가는 내용이잖아요. 세척기를 렌탈하는 비용이죠. 이거 이제 들잖아요. 이거 세척기를 사는 비용이고요. 구입하는 거예요. 관리비는 안 들어요? 관리비는 일정 비용 듭니다. 들죠. 예. 그 예산은 또 반영된 게 아니죠. 예. 이거 저희 의회에도 있는. 그래서 우리 상임위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 구입하는 내용은 따뜻한 물로 세정제를 넣어서 소독을 이제 세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능은 좀 틀린 내용입니다. 네. 탄소 중립을 위해서 하는 내용이고 다회용기를 사용을 하는데 전기로 사용을 해서 구동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 목적과 취지가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지적이 없나요, 혹시? 글쎄 근데 지금 현재 이용하는 시민들은 그 보급이 다른데 많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편하고 더 다회용기를 쓰는 목적은 더 좋다 해서 저희들도 한번 시청이나 다중 집합 장소에 시범적으로 좀 설치를 해주려고 그런 내용입니다. 시청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전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유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 의원님들 굉장히 피곤해 보이시는데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고요. 우리 식품정책과장 박선양 과장님은 오늘 뭐 추경 예산이 있습니까? 식품정책과? 저희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네네네. 그 예산이 각각 별도로 세워져 있는 걸 통합해서 네네. 예산을 세우는 것 때문에 그래서 추경- 참석하시는 네, 거예요? 반영했습니다. 네. 제가 뭐 예산을 지금 찾아보니까 올라온 게 없어가지고. 네네. 그 올해 그 음식문화 축제 관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올해도 작년하고 마찬가지로 예산은 9천만 원 지금 세워서요. 저희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도 뭐 잘 된 것 같은데요. 이건 뭐 올해도 잘 준비하셔가지고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저 생태 하천과장님, 그 동북천의 막구준물 설치 사업은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 제가 부탁드릴 거는 그 동북천에 이제 날이 좀 풀리고 그러면 뭐 겨울철에도 많이 운동들을 하고 계시지만은 사실 그 동북천이 평택시의 그 중심천으로 활용을 해서 우리 시민분들이 운동으로다가 그 많이 걷기를 하고 계세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그래서 해마다 늘 그 시민들이 요구 사항인데 제초 작업 제때 좀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초 작업 그때 했는데 뭐 특별한 애로 사항이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주어진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좀 이용에 좀 불편하신 부분들이 계신데 그 작년을 고려해서 또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그 도비 요청할 때 좀 더 요청을 해갖고 좀 횟수를 좀 더 늘리는 걸로 네. 좀 했습니다. 그 국장님 그 저기 환경 쪽도 중요하지만은 그 생태하천과 제초 작업에 대해서 그 추가 비용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잘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국은 올 그 1월 9일 날 관리천의 그 오염수 관계로 해서 화성시의 그 산업단지 내에 제조업체 화재로 인한 오염수 유출로 해서 약 한 38일여간
2024년 2월 15일 날 방제뚝을 개방을 했죠. 그렇게 해서 많은 고생들을 하셨는데 뭐 저희 시민이나 저희 의회에서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추운데 우리 국장님 또 과장님도 왔다 갔다 하시면서 관리하시냐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